이성희 변호사님. 이성희 변호사님이 이 법적으로는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시니까 변호사님한테 질문하셔서 나머지를 다 해석하실 거예요.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우리는 이겼습니다. 네, 저는 사랑제일교회 오늘 기자회견 주제가 사랑제일 재개발 관련 사건인데 제가 사랑제일교회 재개발 2020년 5월 1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서울고등법원 재판과 그 다음에 두 차례의 조정, 그 다음에 대법원, 그 다음에 서울시와의 협상, 그 다음에 마무리되는 장수형 조합까지 마무리까지 했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기자분들한테 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불임절이라고 하는 날인데 사실 여기에 많은 기자분들, KBS 기자님이라든가 MBC PD님이나 이런 분들이 의문을 가지는 게 당연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또 이렇게 날씨도 더운데 와줘서 감사드리고, 그래서 제가 슬라이드로 자세히 설명드린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전반적인 사랑교회에 대해서 크게 보이지 않는 어떤 싸움이 있었던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면 이 역사적 진실이 있고요, 신앙적 진실이 있고 법률적 진실입니다. 그래서 법률적인 얘기를 먼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넘겨보시면 이 그 JTBC에서 제일 보도가 뭐냐면 불법을 저지르고도 500을 받은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 법적인 얘기를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대법원 판결에 우리가 졌다는 그런 개념이 다르다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요, 얼마 전에 조합에서 조합원들한테 설명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 보시면 객관적 진실이 있는데 이 JTBC나 일단 보도에서는 이런 내용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보시면 첫 번째 뭐냐면 이 총회 안건을 올렸습니다. 근데 이 안건을 올리면서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이 추진 과정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여기가 재개발 지역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저도 이 사랑제일교회를 2년 전에 맡았을 때 그냥 도시 재개발법에 따른 여기 사업지인 줄 알았어요. 전혀 그렇지가 않고요. 여기는 도시재생법이라는 상위법에 의해서 특별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겁니다. 바로 이 특별법이라는 걸 여러분이 모르셔서 언론에서 그런 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게 이명박 시장이 만들고 나서 나라 전체를 다시 재개발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2003년도에 재개발법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재개발법이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하다가는 난개발이 되는 거예요. 조금씩. 그래서 이게 뭐냐면 특별법을 만듭니다. 그게 2005년도에 만들어요. 2005년 뭐냐면 이런 재개발을 조그맣게 하는 게 아니라 한 150만 평 도시 전체를 설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 특별법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는데 그 법에 따라서 2008년도에 이거는 이 사업의 주체가 성북구청도 아니고요, 조합도 아닙니다. 서울시에서 특별법에서 만든 게 2008년도에서 재정비 촉진지구, 촉진 계획을 딱 만듭니다. 그래서 아까 목사님이 수험생 치는 것처럼 도시 전문가를 모아놓고 했다는 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때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 10-2로 종교지구로 만들어지고 서울시 아예 관보의 고시가 됩니다. 그래서 종교구역이고 면제까지 딱 특정됩니다. 그리고 조합은 보세요. 2008년도에 이게 서울시에서 다 특별법에 고시가 되고 난 뒤에 이 150만 평이라는 이 땅을 한 곳에 할 수 없으니까 이게 열 몇 개로 나눕니다. 그 중에 19역에 있는 지역을 뭐냐면 주민들 자치라, 그게 바로 19역에 한정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2009년 9월 달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종교시설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여러분 이거 이해하시는데 오세훈 시장이 하다 보니까 예를 들었으면 조계사 같은 사찰도 몰아내게 되는 거예요. 그럼 현가로 하면 얼마 안 나와요. 오래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어서 종교시설, 재정비 촉진 계획지구에 있는 지역은 바로 서울시에서 저걸 하겠다라고 원칙을 정한 겁니다. 이거는 자기가 자기를 규율하는 원칙입니다. 다음 보시면.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보세요. 빨리 넘기겠습니다. 자, 그래서 4월 3일 날 계획을 저렇게 돼서 서울시장 명의로 이것을 공시를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그래서 보시면 10-1은 7만 제곱미터입니다. 이거는 조합이 관장하는 거예요. 10-1은 뭐야? 사랑제일교회는 종교지구로 딱 지정됩니다.
3도 종교지구로 정해. 자, 거기 나서 나머지 경찰서, 방송국 이런 것들이 이 만들어지는 것이 공공청사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집, 그 다음 공원 이렇게 도시 계획을 짠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계획에 의하면 어떻게 하냐면 종교가 빠지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이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시면 그래서 각 구역부터 무려 15구역까지 면적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도로, 녹지, 공원, 학교 이렇게 청사로 이게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KBS 기자님이 그 질문을 했잖아요. 대법원 판결에 이겼는데 왜 이러냐? 그 판결과 이것이 전혀 다른 얘기예요. 그거는 뭐냐면 관리 처분에 따라서 소유권이 조합에 있기 때문에 나가라는 얘기고, 내 땅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린벨트 지구에 내 땅을 내 마음대로 지을 수 있어요. 서울시 계획대로 지는 거예요. 그 계획에 의하면 종교시설이 없어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죠. 그래서 왜 그러면 유독 사랑제일교회는 종교시설 처리 방한제를 일어났냐? 아까 목사님 얘기했던 얘기를 그냥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1953년도에 영락교회가 처음 만듭니다. 여기가 허벌파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그리고 초대 장로가 만들어서 장석교회로 이름을 짓고요.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지금의 교회와 비슷합니다. 바로 이 자리입니다. 여러분 아까 목사님 말씀 주변에 건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소나무 밭이고요. 노숙자들이 유랑하는 지역이고, 그래서 교회가 여기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언덕이 되는 거예요. 언덕에. 그렇기 때문에 알박이라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왜 서울시에서 10-2라고 계획을 잡았느냐? 이거는 이해관계 없는 사람이 만들어도 이 사랑제일교회는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2차 정치가 지금 모습이 비슷합니다. 종탑까지 다음 슬라이드. 이게 보시면 74년도에는 지금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 빨간 벽돌이 동일해집니다. 그 다음 이게 종탑까지 올라가는데 이게 최종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여러분 잘 아는 낮은 대로 임하소서 영화 아시잖아요. 영화 촬영기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1950년이 60년이 넘어가기 때문에 여기는 문화재 수준의 건물인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도시계획을 전체를 짜더라도 19구역은 아파트 상가로 하더라도 이는 종교구역을 반드시 사랑교회에 넣어야 된다는 게 서울시의 계획의 원칙이고, 이 원칙에 따라서 조합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재정비 촉진 계획지구입니다. 그걸 여러분 염두에 주셔야 돼요. 민사 판결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내 땅이라도 촉진 죽으면 쫓겨나듯이 지을 수 없는 거예요.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그런데 유독 사랑제일교회는 저기에 들어갔는데 1년 그 안에 사찰도 있고 성당도 있고 작은 교회들도 많아요. 이렇게 다 쫓아내버리면 서울시 재개발 지역에는 종교시설이 다 없어집니다. 지금 여기 84학과는 사랑제일교회는 어디 가야 되냐면 저기 수원 지역이나 저기 남양주 더 넘어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는 교회가 없어집니다. 사찰도 없어지고. 그래서 이 문제는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서울시에서 재정 방침을 아예 딱 정한 거예요.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그래서 뭐냐면 문제점을 누가 바로 오세훈 시장이 문제점을 2009년도에 지적한 거예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자체적으로 하면 다 없어진다. 이래서 한 겁니다. 그래서 환지 처벌하기 때문에 이 보상가가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2009년도 얘기예요. 지금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알박을 했다든가 억지 주장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고 법대로 했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그래서 뭐냐면 존치를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수용해버리면 다 쫓겨나요. 존치를 하다. 그런데 존치를 해야 되는데 불가피한 경우가 있어요. 여기 없으면 사업이 안 될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만 존치에 준하도록 다음에 보시면, 연면적의 이런 동일한, 예를 들어서 지금 조개사차를 지금 현가로 고상하면요 엄청나게 돈 안 나옵니다. 땅값 외에는 거의 안 나와요. 그렇지만 그 종교 성물들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걸 그냥 해서는 안 된다. 이걸 그대로 종교시설 할 수 있도록 보상을 해주라. 그 중에 하나가 사랑제일교회는 뭐가 문제냐면 바로 주차장 문제가 일어난 겁니다. 다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가자도 성당 같은 경우도 다 이렇게 해줬습니다. 이건 사랑제일교회만이 얘기 아닌데 한국교회가 지금 문제 있는 게 이게 사랑제일교회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성당이나 사찰, 불교도 더 좋아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일이거든요. 다음 보시면, 그래서 여러분 여기 참석하신 우리 애국자 성도님과 기자분들, 특별히 MBC, KBS, 평화나무까지 다 해서 이 내용을 아는 게 너무 중요해요. 첫 번째는 뭐냐? 서울시 종교 계획에 따라서 내 땅이라도 허가를 받는데 허가를 못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손치로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 서울시 지금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종교시설이 없어지는 겁니다. 아예 없어지는 걸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계획에 안 맞아.
그래 허가가 안 나기 때문에 존치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 아까 이런 계획은 왜 바뀌었냐? 2010년 잘 아시는 박원순 시장이 종교를 탄압하기 위해서 모든 종교시 없었고 특별히 정광 목사님은 회의를 하다가 축사를 안 했어요. 안 하고 나서 여기는 없애는 걸로 모든 방침을 했기 때문에 여기 성북구하고 해가지고 민주당 전부 다 민주당 계열이에요. 그걸 싹 밀기 시작했던 거예요. 다음 보세요. 그래서 이 조합에서 제척한 이유를 아셔야 돼요. 우리가 대물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언론에서 한마디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이 사랑제일교회 사례가 다른 교회에 절대 적용 안 됩니다.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기는 재정비 촉진 계획에 고시된 구역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지 다른 재개발 지역은 10,000명이 와도 다 밀어냅니다. 존치가 된 이유가 보세요. 이 재정비 계획에 의하면 종교시설 어디 갔냐 이렇게 하니까 오세훈 시장이 6월달에 작년 6월달에 시장된 거 아세요? 오니까 왜 이렇게 했냐 이렇게 문제가 된 거예요. 법대로 하는 법대로 재정비 특별법에 따라서 하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안 되니까 2월달에 임시총회에서 큰일 났다는 거예요. 사랑교회 밀어내도 못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시설에 존치로 2월달에 가결한 거예요. 대법원 판결이 이건 확정되겠습니다. 다음 수절 보시면 이걸 잘 보셔야 되는데 이 보시면 작년 아까 우리 KBS PD님이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대법원 판결은 올해 1월 13일 날 나와요. 자, 그런데 보세요. 재정비 제척은 언제요? 2021년 언제예요? 11월이에요. 무려 2달 전에 제척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척 결정을 한 게 대법원 판결 확정된 거예요?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아니기 때문에 조합에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대법원 판결이, 그래서 보도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대법원 판결이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알바를 해서 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대법원 판결 확정되기 전에 11월 달에 자기들이 아차하게 된 거예요. 서울시의 재정비 촉진 계획에서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반드시 종교시설을 넣지 않으면 허가가 안 나와. 허가 안 나오면 건축허가를 못 받아요. 그래서 그 브레이크를 밟게 된 거예요. 이거 알박이하고 여러분이 직접 여기서 데모하고 그래서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기 보시면 제책에 따른 계획을 업체를 선정하잖아요. 11월 달에 업체를 선정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자기들이 2월 달에 했고 지금 재청비 계획에 따라서 성북구청과 서울시에 지금 도서가 다 들어가고 있어요. 왜냐? 여기는 재정비 특별법의 지역이기 때문에 그 계획에 따라서 허가를 다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제일 원칙이 뭐예요? 존치예요. 존치로 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궁금한 게 왜 갑자기 돈을 줬냐? 여기에 미스테리가 있는 거예요. 손실이라는 게 아니에요. 이미 존치를 다 결정났어요. 안 해도 된다 그랬어요. 2월 달에 장순영 조합장이 한 말이 있어요. 조합원들에게. 존치를 해도 손해가 하나도 안 난다 이랬어요. 그럼 왜 갑자기 했냐? 여러분 비밀인데 2,500을 더 벌게 된 거예요. 옮기면 사랑교회 500을 줘도 2,000억 이상이 남으니까 여러분 같으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게 2달 전에 갑자기 정부 정책의 반격이에요. 마치 원전에서 원전을 바뀌듯이 정부 공급 정책이 박원순 시장은 재건축을 억제하는 거예요. 못 짓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뭘 했냐? 모든 분양을 분양가 상한제에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현 시대대로 분양을 때리게 되면 조합은 3,000억을 벌게 되니까 500을 주겠다고 나온 거예요. 이걸 아셔야지 무슨 손실이니 그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는 거예요. 법대로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민사 판결은 민사 판결일 뿐이에요. 나가라는 것 뿐이에요. 행정부 허가가 나야 되잖아요. 내 땅에 허가 안 나면 못 짓잖아요. 바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다음 보세요. 그래서 민사 판결과 건축과의 차이점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다 보세요. 쟁점을 아셔야 돼. 민사 판결은요 언제 가능했냐? 자 보세요. 2017년 7월 달에 이미 모든 권한이 누구한테 넘어갔어요? 조합에 넘어갔어요. 넘어갔기 때문에 2017년 7월 달에 뭘 할 수가 있냐? 건축허가를 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때 그런데 건축허가를 4년 동안 안 넣은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 아셔야 돼. 그걸 잘 모르고 사랑계획 때 못한 게 아니에요.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에서야 건축허가를 받았고 지금 현재도 건축허가를 못 받았어요. 건축허가를 못 받았는데 무슨 손해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해배상을 못 하는 거예요. 내가 건축허가를 받아야지 손해가 날 거 아니에요. 건축허가를 못 받으니까 손해가 안 나는 거예요. 다음 보세요. 그래서 보시면 그리고 사랑제일 소유권은 언제냐? 보세요.
소유권은 2009년도에 다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게 건물이 있건 없건 허가부터 받을 수 있어요. 내 땅이면. 왜 못 받냐? 허가가 안 나니까. 왜 안 나냐? 재정비 촉진 계획주구니까 그 지형 도면대로 해야 되는데 안 했기 때문에 안 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시니까 전부 다 기자도 알바기 해보라고 돈이 나오나 반 작살내죠. 우리나라 공권력이 가만히 두냐고요.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있어요. 바로 내가 서울시장하고 거기서 코디네이터를 막 야단을 쳤어요. 뭐냐? 자, 이 사업의 주체가 조합이냐? 조합 아니래. 그럼 누구냐? 성북청이래. 성북청도 아니래. 그럼 누구냐? 바로 서울시 자체 아니냐요. 왜 10년 동안 이 방치했냐 이거야. 법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문제가 생길 때는 자기가 직접 개입하게 돼 있어요. 왜 개입 안 했냐? 이러니까 난리가 나서 코디네이터가 그때 만들어져 가지고 협상단이 뛰어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 가만히 둔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빼달라 그러더라고요. 자 보세요. 그래서 넘어갔어요. 다음. 그러면 사업 지연 책임 손해가 있다는 지 방송 엉터리한 건데 가만히 안 둔다 그랬어요. 조합에서도. 거짓말을 진실을 밝히고 우리가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어요. 조합도 잘한 거예요. 잘못. 진실을 얘기해야 돼. 자 보세요. 자 누가 지연됐냐 보세요. 2017년 관리처분 허가를 받으면 모든 토지 건물 사용 수익이 있기 때문에 바로 건축허가가 즉시 가능해요. 2017년 7월부터 가능해요. 그럼 건축허가 넣어야 돼 안 넣어야 돼요? 건축허가 나야지 철거가 돼요. 여러분 건축허가 안 나면 철거 내 건물 마음대로 철거 못해요. 철거도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돼. 근데 내 마음대로 떼도 부수면 또 처벌받아요. 그래서 조합이 철거를 못했던 이유가 법이 허가를 못 받았으니까. 소유권은 7월 달에. 다음 슬라이드 보세요. 그래서 조합이 뒤늦게 보세요. 2017 하고 나서 뒤늦게 저희한테 보낸 거예요. 17년, 18년도에 보낸 게 뭐라 그래요? 대토 부지 마련됐다고 저렇게 해놓고 거짓말 친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에 이게 다 똑같이 이걸 종교부시를 서울 성북시청에 고시한 10다시 그대로 해주겠다 그랬어요. 이거 그대로 안 하니까 문제가 자꾸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슬라이드 보세요. 제일 보여요. 그래서 합의를 계속 했던 거예요. 다음 슬라이드 보세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자기가 시설 이전비, 예배 장소 제공 다 한다고 했는데 안 한 거예요. 서울시의 8사학은 뭐냐면 땅 40억.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냥 쉬우니까. 땅값이 40억이고 건물값이 42억이에요. 근데 이거는 보상가가 아니고요. 나중에 내가 보통 조합원들 평가를 해서 아파트 들어갈 때 기준점을 잡는 거예요. 이거는 여기에 대한 건물이에요. 지금 쟁점 뭐야? 땅은 땅대로 가는 거고 쟁점이 뭐냐? 신축비예요. 신축비. 신축비를 갖고 84갖고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다음 보세요. 그래서 보세요. 제가 들어갔을 때 바로 그걸 지적했어요. 자꾸 사랑제일교회 팔게 내가 가만 안 둔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담화문을 발표. 자 보세요. 자 이렇게 조합원들이 항의를 한 거예요. 사랑제일 항의한 게 아니에요. 조합장한테 뭐라 그래요? 야 1구역, 5구역, 7구, 19구역은 다 이렇게 됐고 했는데 입주한 지가 그런데 뭐냐고 건축심 자 이게 언제냐면 5월 달이에요. 건축 심의조차 지금 못 받고 있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했어요. 이거 누가 잘못한 거예요? 조합이 잘못.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황윤희가 사퇴를 하게 됩니다. 이게 사랑제일교회 소송 중이었어요. 소송 중에 왜 사퇴를 하냐고요. 바로 조합원들이 지연 책임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조합이 건축허가를 내야 돼요. 건축허가도 안 나는데 왜 건물 이전시키냐고요. 왜 보상비를 내냐고요. 만일 자기가 돈 같으면 그렇게 쓰겠어요? 말 같지도 않죠. 건축허가도 못 건물을 왜 여기 거에게 대출을 받아 다 내보내냐고요. 건축허가를 받고 나야지 압박이 들어가는 거고 철거를 할 수가 있는 건데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진심으로 사과한다. 그리고 나서 이제 5월 26일 날 이제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해보겠다. 희망사항이에요. 희망사항. 작년 6월 달에 희망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15년간 사랑제일 때문에 건축을 못했다. 손해를 봤다. 다 거짓말이에요. 제가 요 슬라이드 올려드리니까 내 기자분들 안 그래도 평화나무 MBC PD 왔으면 싶은데 하나님이 성령이 데려다가 여기 딱 모셔주신 거예요. 이걸 들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왜냐하면 기존의 기자는 왜 그러냐면 딱 5분짜리 기자예요. JTBC 누구 기자입니다. 사랑제일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이러고 1분 만에 끝내버려요. 알바이가 됐는데 보상을 겁나게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다음 슬ide 보세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거에 대해 책임되는 문제고, 알박이라는 걸 누가 만들어 놓았냐? 조합에서 먼저 만들어냈어요. 조합에서 그걸 기자한테 뿌려주니까 기자들은 뭐라 그래요? 로봇처럼 친 거예요. 사랑제일 때문에 사업이 안 되나 보다. 내용도 안 읽어요. PD 수첩이나 JTBC 정도의 심층 취재를 하지 3분짜리 기사가 무슨 기사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가 불법을 한 게 아니라 조합이 불법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재정비 특별법에 따라서 허가를 못 받고 진행하려고 하니까 서울시에서 브레이크 거는 거예요. 법대로 하라고. 그러니까 그 브레이크 밟아서 어떻게 해요? 존치로 간 거예요. 그 존치로 잘 가다가 새로운 변경이 생겨요. 그게 보세요. 다음. 그래서 보세요. 아까 목사님이 얘기했던 기자가 물으신 게 왜 그러냐? 지금 이전을 해야 돼. 여기는 될 수 있지만 여기는 못 돼요. 전부 다 전자식 개폐가 있어요. 차가 하나도 못 돼. 다 CCTV로 다 단속해요. 그런데 보세요. 2019년 뭐예요? 법으로 강화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아까 종교시들의 기존의 시설을 똑같이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니까 여기에 주차장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면적이 어떻게 해요? 법으로 강화되니까 건축 허가가 안 나. 그래서 사랑제일은 어쩔 수 없이 건축 플러스 주차장을 의무적으로 확보를 해야 되는 거야. 그 면적이 늘어나게 됐고 그 금액이 200억가량이 돼버리다 보니까 이걸 네가 물어내라고 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조합에서. 이런 얘기를 다 빼고 지들이 그 얘기를 안 하고 있으니까 조합원들의 책임이 일어난 거예요. 장성훈 조합장은 이렇게 했어요. 당선될 때 2020년 나는 84억에서 100억 이래로 다 끝내겠다. 이렇게 하고 당선이 됐는데 갑자기 300억, 400억, 500억 하니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천사라 그렇게 되게 된 거예요. 다음 보세요. 그래서 이걸 엉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선화 기자가 내용도 안 하고 한 거예요. 다음 보세요. 그래서 원래는 이게 서울시 지형 도면에 의하면 사랑계를 원래 이쪽에 있었어요. 근데 박원순 시장이 2000년 들어와서 모든 재건축을 다 웬만한 거 모든 재개발 구역의 반을 없애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버스가 유턴이 안 돼. 여기서 유턴이 돼야지 4차선이 돼야지 유턴이 되는데 유턴이 안 되니까 조합이 여기로 갔다가 마지막은 절로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원 판결에 의하면 문제가 뭐냐면 대법원 판결 나기 전에 조합이 먼저 결정했다는 걸 팩트로 쓰셔야 돼요. 우리 KBS PD님 그걸 쓰셔야 돼요. 대법원 판결 나기 전에 자기들이 백을 한 이유가 바로 저것 때문이에요.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뭐가 문제 생기냐면 종교실 자체가 없는 걸로 되는 거예요. 이 재정비 촉진 계획에는 종교실이 없는 건 안 돼요. 존치하거나 옆으로 옮기거나. 그런데 사랑제일교회를 지금 어떻게 없애라는 거예요. 그 판결은 간단한 거예요. 내 땅이니까 나가라. 땅이 나가라. 그건 해주지. 거기서 그 판결에서는 돈이 얼마냐 이건 쟁점이 아니에요. 그건 판결 대상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발견되니까 작년에 12월 달에 부랴부랴 존치로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저 법대로 안 가면 오세훈 시장이 잘 알지 6월 달에 당선됐어요. 그러니까 뭐야? 야! 내가 하는데 왜 누가 이렇게 했어? 불법을. 그 박원순 시장이 했다는 거야. 그래서 문제가 생겨서 허가 안 나요. 저거는. 사랑제일 지금 노 하면요. 지금 절대 허가 안 나요. 지금 존치까지는 오케이 했어요. 존치하면 자기들은 2,500억의 이익을 못 보게 되니까 난리가 난 것 뿐이에요. 그럼 우리는 더 좋아요. 아까 그래서 목사님이 아까 PD님 그랬잖아요. 왜 500을 했냐? 지금 하면 2천억 우리도 반타작 하라는데 사랑제일 옮겨줘서 우리도 이익을 보면 너랑 나랑 반땅하자 이가 반반. 너 반 나 반. 그게 1,000억이 넘어가요. 그걸 아시란 말이에요. 다음. 그래서 여기다 처음에 하려다가 자꾸 옮긴 거예요. 보세요.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존치 아니에요. 이게 2월 달에 지금 서울시에 들어가고 있는 현재 상태예요. 아무 문제 없어. 재정비 촉진 계획에 따라서 한 게 바로 이거예요. 이게 아니에요. 이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간에 조합이 한 거는 뭐냐? 불법적으로 했던 것 뿐이에요. 그걸 팩트로 잡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소유권을 취득한다 하더라도 허가는 별개의 문제예요. 내 땅을 내 마음대로 짓냐고. 나 백층 집도 짓냐고요. 예? 그린벨트는 내 땅인데 나 한 아파트 한 지었으면 좋겠다. 가서 가보라고요. 미쳤냐 그러지. 여기는 사랑제일가 노를 하잖아요. 그럼 전혀 안 돼요.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다음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 왜 그러냐면 저도 이게 하도 오래전 일이라서 이 내용을 잘 몰랐어요. 조합이 숨기고 자료를 안 줘요. 재판 때다 막 숨기고. 그래서 제가 이거 다음 써요. 이 알박이 오보에 대해서 다음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할게요. 다음에. 그래서
이게 조합이 하나, 다음 슬라이드. 이게 사과문을 하게 된 이유가 조합이 2,500의 이득을 보기 위해서 자기들이 억지로 쓴 거예요. 안 한다 그러니까 조합장이 무릎 꿇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다음 슬라이드 보세요. 다음. 그래, 이 JTB 기사도 저한테 딱 듣고, 그런 거였어요. 이래고 갔다니까요. 그리고 승계 얘기하길래 조합 승계, 교회 승계를 무슨, 아까 내가 정관 얘기를 다시 할게요. 왜 사랑제일교회 정관을 이해하셔야 돼? 그게 또 평화나무가 1등 공신이에요. 평화나무가 어떻게 이겼냐? 자꾸 광화문에서 헌금을 거두니까 문제 제기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정관 목사님 구속됐을 때 어떻게 했냐? 정관 안에다가 이렇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 외에 병원 사업, 자유 언론, 출판, 그 다음에 애국 사업, 청소년 사업, 그 다음에 구국 사업, 통일 사업까지 다 정관의 목적대로 있는 거예요. 목적대로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각할된 거예요. 이렇게 정관을 바꾸게 된 거 1등 공신이 평화나무 때문이에요. 그리고 평화나무가 어제 고발했죠. 500억 갈치라고. 근데 잘못하면 무고되는 이유가 평화나무가 그거 하고 나서 조합 대표자가 바뀌었습니다. 다음 표죠. 예. 다음 이제 네. 예. 이제 협상안건 한 5분 내에 보시고 마무리할게요. 자, 보세요. 사랑제의 협상안건 보세요. 자, 한번. 이게 안건을 보셔야 돼요. 이게 이유를 적은 거예요. 조합의 이유를 PD님 잘 적으세요. 저게 뭐예요? 국제 유가, 원자재,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이에요. 다음. 반대. 분양가. 그 다음 핵심이 분양가. 다음 슬라이드 보세요. 분양가 상한제라는 제도. 이게 Q&A로 자기를 나누는 거예요. 다음 슬라이드 보세요. 다음. 이게 지금 하고 있던 중에 다음이요. 이게 뭐냐? 원자재 가격 상승이 제일 원인. 두 번째요. 자, 이게 뭐냐면 분양가 공급 정책이 바뀐 거예요. 원가를 다 계산해주고 원가를 하게 되면 분양가를 실거래가에 맞출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다음 뺐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7월 15일 시행돼서 이렇게 됐다는. 다음 이제 명도서. 그래서 보세요. 2020년도 19년도도 1,750만 원이에요. 20년도에는 2,000억. 지금은 2,800원이면 무려 800만 원이 늘어요. 그럼 자기 기준에서 100만 원당 300만 원의 이득을 봐요. 그럼 800원, 38이 24, 2,400억의 이득을 보게 된 거예요. 저거면 최소한 얼마를 줘야? 1,400원 줘야 돼, 우리를. 다음 보세요. 네, 끝나요. 그래서 자기들이 이득을 700억, 비용도 절감되고, 이런 일을 안 하겠어요. 다음, 너무 빨리 넘기세요. 그래서 이것도 다 이게 다음 보세요. 그래서 이런 수치가 나중에 너하라 방송을 통해서 다 자세히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게 분양가 상한 제도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예, 다 됐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이해하시면 PD님도 이걸 잘 적으시면 됩니다. 마무리 마지막 슬라이드만 하고 끝낼게요. 다 끝났는데 슬라이드 한번 마지막 띄우세요. 네. 그래서 자기들 조합 해산이 안 되는 이런 사정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된 거니까 이런 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이게 도시 재개발법에 되는 게 아니라 특별법에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자기들이 위법했다는 거, 대법원 판결 전에 벌써 자기들이 허가가 안 나서 저렇게 했다는 거, 그리고 가던 중에 무려 2,500의 이득이 발생하니까 이걸 했다는 거, 손실은 아니라는 거, 지금이라도 우리는 안 해도 괜찮다는 거, 그런데 본인이 원하면 해준다는 거, 이것이 저희 내용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저 언론사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만 팁을 드리면,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에서는 판사가 아파트 값이나 교회 값이나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84억이랑 3억이라는 돈을 판사가 결정하면 그게 법입니까?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의 교회 건물이나 아파트는 시장 경제 가격에 따라서 500억에 적절하다 해서 결정된 건데, 이 공산주의로 물든 이 자경 세력들, 언론사들이 그걸 계속 문제로 삼고 있는데,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에 합당한 금액이다. 그거 여러분 꼭 좀 강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휴대폰 분실하신 분이 계시는데, 습득하신 분은 사무실에다가 좀 전달해 주시고, 우리 기자분들은 명함 준비하시고 가실 때에 저한테 명함을 좀 꼭 주고 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광고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식사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식사하시고 1시까지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기자님들은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우리 이성희 변호사님한테 개인별로 와주시기 바랍니다.